자, 긴 내용을 풀에 오시면 여기 지금 E는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놓은 클래스고 이건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 자, S01, Q01부터 05까지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S01에서 내드린 문제 풀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윙 좀 복습하고 요것들 다 한번 봐드릴게요. 자, 스윙으로 일단 와서 여기 커지는구나. 처음 알았네. 방금 작아졌는데? 있다. 오, 처음 알았어요. 아, 커지는 거였어. 오늘 달덩이처럼 크게 해서. 자, 스윙이라는 친구는 이 AWT에서 개발되어서 나왔어요. 보완하기 위해서. 이 AWT라는 거는 윈도우를 위한 툴킷 모음이에요. 그래서 A가 Abstract 윈도우 툴킷이에요. 그래서 윈도우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친구는 이 OS의 독립적인 친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식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식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작이 잘 안 되는 걸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S마다 그래픽이 조금씩 다른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겠지만 제가 만든 요 맥의 버튼들과 요 윈도우가 윈도우의 것과 다르죠. 왜? 그것이 너무 달랐어요. 뭐에서? AWT에서. 그래서 스윙이 1.2 버전에서 나왔고요. 여러분들 이제 스윙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FX라고 해서 더 좋은 것들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구성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요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다. 자, 이 컨테이너에는 최상위 컨테이너. 우리가 이제 이 최상위 컨테이너가 윈도우가 되죠. 윈도우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내리고 끄고 확장하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최상위 윈도우라 불러요. 최상위 컨테이너. 자, 요 창, 지금 요 창아 여기 크고 끄고 내리고 확장하고 요 위에 이름이 있고 요런 이름들이 있고 요런 것들이 뭐다? 최상위 컨테이너라 불러요. 그래서 이 친구는 프레임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이얼로그는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뜨는 알림창이에요. 알림창. 근데 알림창은 항상 부모 프레임에 소속되어 있어요.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없이는, 프레임 없이는 동작하지 않아요. 자, 이 친구는 프레임 없이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 다이얼로그는 최상위 컨테이너라고 부르긴 힘들고요. 독립적인 친구긴 또 아니죠. 그렇죠? 독립적인 친구도 아니고. 꼭 프레임에 이렇게 알림창으로 이렇게 뜨는 친구가 다이얼로그가 될 거예요. 자,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에 이렇게 구성하는 친구예요. 구성. 이 안에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추가할 건데 이렇게 지금 플로어처럼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그리드를 나눠서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카드처럼 나눠서 뒤쪽에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 여러 개의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가 패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간 컨테이너 이렇게 되어 있죠. 최상위 컨테이너에 포함되어 있다고. 자, 이 중간 컨테이너 중에 스크롤 패널이라는 것도 있고 뭐 탭 패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는 여기 지금 포함될 수 있는 거 버튼이라든가 또는 뭐 이름표라든가 또는 이미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 여러 개 안에는 레이아웃을 짜서 여기다 뭘 넣을 수 없죠. 이렇게 추가는 할 수 없어요.
레이아웃이 없어요. 자, 이런 컨테이너들만 뭘 추가할 수 있다? 레이아웃을 추가할 수 있어요. 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라는 것이 있더라. 개별 UI 요소라고 부르더라. 개별 UI 요소. 그래서 버튼, 그다음에 텍스트 필드, 그다음 라벨. 자, 우리 그 HTML을 어쩌다 보니까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좀 알려드리자면, 비유적으로. 자,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띵띵띵. 자, 우리가 HTML의 태그들을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요소라고 불러요. 어차피 우리가 HTML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컨테이너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요소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었죠? 아직 저한테는 안 배웠지만 HTML 배운 사람도 많죠. 대표적으로 div가 있죠. div가 그 안에 이제 컴포넌트들의 요소를 구성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AWT랑 차이는 이 친구는 CSS로 이 칸막이 레이아웃 대신을 하죠. 레이아웃 대신. CSS 중에 뭐 플렉스라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또는 플러트라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그리드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대신하고 있죠. 여튼 이 div가 제일 대표적이고, 우리 판넬이랑 똑같은 p 태그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판넬이라 부르고 p 태그라 부르죠. 자, 이런 요소들이 있죠. 뭐 UL 요소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등등등. 자, 컴포넌트 요소에는 버튼이 있죠. 똑같아요. 버튼이 있고 인풋 요소들이 있고 인풋 요소들. 그다음에 뭐 I 태그, 스팬 태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친구들이 라벨에 해당하죠. 라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HTML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스윙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는 이 컴포넌트들을 구성하는 요소인 거죠. HTML도 마찬가지가 되죠. HTML을 레이아웃으로 뭐 플렉스, 뭐 그리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자, 다시 내려가서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와 컴포넌트 관계가 보일 거예요. 내가 이제 HTML 했다면 자, 컨테이너는 컴포넌트를 포함해서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구조로 나타내면 여기 컨테이너 안에 패널을 두고 패널 안에 버튼을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컴포넌트에는 이건 상속 관계의 부모들이고, 자, 우리 전체는 AWT 컴포넌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컨테이너라는 친구를 컨테이너를 가지고 J 컴포넌트와 윈도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죠. 우리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표로. 그래서 컴포넌트에는 이게 J 컴포넌트가 우리가 컴포넌트라 부르는 친구. 그다음에 이 윈도우 하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윈도우가 되는 거죠. 실제 윈도우.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컨테이너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요게 지금 따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GPT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자, 이 J 컴포넌트에서 J 컴포넌트가 나오고 여기서 버튼, 라벨,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컨테이너가 나왔는데 이걸로 J 패널이나 또 윈도우인 요 윈도우 최상위 분모인 프레임을 만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몰라도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컨테이너가 컴포넌트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컴포넌트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용도, 컨테이너는 이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그릇 이렇게 되겠죠.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뭘까요?
이벤트를 들어야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를 얘기하는 거죠. 상호작용은 이벤트 리스너. 자, 이 컨테이너는 레이아웃 매니저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일 유명한 게 요 볼더 레이아웃이 제일 유명하겠죠. 볼더 레이아웃. 볼더 레이아웃은 동서남북, 그렇죠? 동서남북, 이스트, 웨스트, north, south 이렇게 동서남북을 5개로 표시한 센터까지, 동서남북 센터까지 5개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로우 레이아웃, 우리가 배워본 거 넣은 순서대로 쭉 들어가는 친구예요. 그런데 내가 요 예를 들어 이 가로가 이렇게 부족해.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로 길이가 이렇게 부족해. 그럼 플로우가 어떻게 돼요? 다 보여지지 않죠? 이거 항상 고려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나오면 플로우가 어떻게 돼요? 나머지 친구들 잘라내요.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을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플로우들은 가로 길이가 충분해야 보여지더라. 그래서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열하는 게 플로우 레이아웃. 자, 그리드는 자, 내가 이렇게 행열을 정해서 이 친구들을 정렬할 수 있어요. 행열을 정해서. 자, 이거 다 했던 거니까 그리드 백 레이아웃, 카드 레이아웃, 뭐 널 레이아웃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수동으로 배치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쓰긴 하는데 위치를 지정해서 요 위치에 하고 싶어 또는 구체적으로 요 위치에 하고 싶어 했을 때 널 레이아웃을 주고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그 위치에 고정하는 것이 널 레이아웃이 돼요. 우리가 지금 윈도우를 요 바탕화면에 뚝 띄울 때 set bounce를 써서 크기랑 위치 지정했던 것처럼 널 레이아웃으로 크기랑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우리 이제 중요한 자, 이벤트 리스너라는 게 있어요. 이벤트. 자, 이벤트라는 거는 사용자와 반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벤트 리스너가 되겠죠. 이벤트 리스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액션 리스너를 배웠는데 자, 액션 버튼을 클릭하거나 보통 엔터 버튼 클릭 그 다음에 키보드 엔터 자, 또는 메뉴 클릭 그죠? 메뉴 등을 클릭하는 이벤트를 우리가 액션 리스너라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텍스트 필드에서 이렇게 글씨를 쓰고 엔터를 콕 치면 액션 리스너가 발생하는 거죠. 자, 마우스 리스너가 있고 마우스 모션 리스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마우스 리스너에는 대체로 뭐 클릭과 관련되거나 마우스가 벗어나거나 그런 거고 이 친구는 움직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를 입력할 때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입력을 받는 키 리스너도 있어요. 키 리스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맨날 디폴트 클로즈 뭐 이렇게 했던 거 있죠. 오퍼레이션. 그게 윈도우 리스너에서 종료만 정의한 거예요. 종료.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내리고 그죠? 또는 올리고 또는 내가 이 친구를 드래그하고 그죠? 또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것들이 윈도우 리스너에서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대표적인 사용예가 이제 버튼을 어떻게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해라. 자,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더라? 콜백 함수라 부르더라. 콜백 함수.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어떻게? 자, 액션 리스너라고 하고 따라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액션 리스너의 AR은 하고 자, 이 친구를 위에서 선언한 후에 이렇게 위에서 선언을 해요. 그렇죠? 여기다가 그냥 AR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렇죠? 되게 깔끔해졌죠, 코드가?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지금 이건 익명 클래스 예시인데, 익명 클래스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람다식 위에 코드랑 똑같이. 자, 현재 지금 액션 퍼폼드를 쓰겠다라는 거니까 액션 퍼폼드에 매개 변수가 e가 있죠? e 쓰고
그리고 화살표 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버튼이 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배워본 람다식이 되죠. 람다식은 어떤 것만 쓸 수 있다? 함수가 하나일 때만. 자, 이렇게 지금 액션 리스너는 추상 메서드를 하나 가지고 있죠.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코드는 이게 더 훨씬 깔끔하죠. 그렇죠? 깔끔해서 하나 있을 때는 람다식을 보통 쓰겠죠. 둘 다 남겨 놓을게요. 자, 콜백 함수란 뭐다? 호출되는,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호출하는, 특히 이제 이벤트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콜백 함수라 불러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정의해 놓은 내가 클릭을 하면 버튼이 눌렸습니다 하고 콘솔에 출력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 함수를 누가 버튼이 가지고 있다가 클릭할 때마다 실행해 라고 하는 게 콜백 함수가 돼요. 자, 여기까지. 자, 근데 여러분들 말로 하니까 모르겠는 분들, 자, 위에서 준비했어요.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자, 스윙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타이머를 만들고 싶어요. 타이머. 자, 타이머는 어떤 기능이 있죠? 버튼을 누르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가 뭐 10초부터 0까지 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세다가 종료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이 중간에 서죠. 이렇게 서는 게 타이머예요. 제가 만든 걸 간단히 보여드릴까요? 스탑워치. 스탑워치 타이머가 아니라. 자, 보면 시작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다가 0까지 가죠. 리셋하고. 이걸 글자를 좀 키울 거 그랬었죠. 자, 시작하고 종료하면 3.97 이렇게 나오죠. 시작하고 종료하면 0 되면 종료가 되죠. 자, 이런 게 타이머가 되겠죠. 스탑워치. 자, 이걸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야 돼. 디자인을. 자, 어떻게 구상해야 돼요? 자, 타이머가 있는데, 자, 여기 시간이 이렇게 떴으면 좋겠어. 자, 시간이 뜨고, 여기서 시작 버튼이 있고, 여기에 종료 버튼이 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이게 윈도우 어플이니까 윈도우인 어떤 창이 있어요? 마이너스랑 X 뭐 이런 확장 이런 것 창이 있겠죠. 윈도우가 있어야지 타이머를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윈도우 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윈도우 앱.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구상을 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친구들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분리시켜야 돼요? 자, 여기에 시간을 이렇게 출력을 할 건데, 자, 여기 시간 말고 어떤 것, 리셋 버튼도 여기 있으면 좋겠어. 자,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레이아웃이 필요하네. 자, 그러면 여기는 판넬로 이렇게, 여기 판넬을 이렇게 붙이자. 판넬을 이렇게 붙이자.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따로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도 판넬을 붙이자. 그리고 위아래 나뉘니까 요거는 누구를 이용하면 될까? 자, 이 전체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보더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센터, 자, 여기 있는 하단인 사우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에 지금 10.0, 우리 10.0만, 리셋 빼고 10.0만 하자. 그럼 너무 어려워진다. 자, 여기 10.0을 추가할 거야. 근데 텍스트를 출력하려고 하니까 요건 컨테이너니까 요거는 라벨로 붙이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 라벨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라벨로 여기다가 10.00을 붙이자. 그럼 이 친구는 숫자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숫자인 넘버에도
추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이 필요하네.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여기 센터에다가 두면 되겠네요. 이것만 하고 센터에다 두고, 자, 여기다가 버튼을 붙여야 되는데 버튼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있어야 돼. 그죠?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그리드 레이아웃을 써도 되고 또는 플로우 레이아웃을 써도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게 작아도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리드를 써야 될까요? 플로우를 써야 될까요? 그리드를 써야 돼요. 그리드는 작아지면 같이 이렇게 작아져서 구획을 나누기 때문에 그럼 작아져도 보여야 되니까 그리드를 쓰자. 그리드로 할 때 이게 지금 행이 하나고 그쵸? 컬럼이 두 개야. 여기 지금 컬럼이라 불러요. 행이 하나고 컬럼이 두 개야. 그래서 1, 2로 만들면 되겠네. 1, 2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버튼이 필요하니까 버튼 btn이라고 할까요? 버튼을 만들고 여기다가 시작이라 쓰고 종료라 쓰면 되겠네. 자, 여기 안에 자, 시작 버튼 안에 이벤트가 필요하네. 그죠? 여기 안에 이벤트가 필요하네. 내가 이거를 클릭하면 자, 여기 이 친구를 1초마다 하나씩 줄여야 될 것 같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벤트 리스너를 정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이벤트 중에 클릭 이벤트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액션 리스너를 정의할 거야. 자, 액션 리스너의 콜백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내가 이 콜백 함수 안에 1초마다 0.01초마다 자, 이 친구를 하나씩 줄일 거야. 1씩 줄이면 돼.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네. 이런 코드를 생각하는 거예요. 종료 버튼, 스탑 버튼을 누르면 자, 이때 이벤트를 정의해야 되겠네. 자, 누구를 클릭을 하면 자, 클릭을 하면 자, 이 친구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겠네. 자, 어떻게? 시작을 멈추는 코드가 필요하겠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둘 다 여기에 있는 라벨을 출력하는 코드도 필요하겠네. 출력.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짜는 거예요. 어떻게? 자, 난 지금 타이머가 필요해. 타이머가 필요해. 그러면 클래스로 타이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친구가 다 타이머의 필드인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게 다 필드예요. 자, 이 화면에 뭐가 있어요? 버튼들이 두 개가 있죠?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버튼 두 개를 만들면 돼요, 필드로. 얘를 스타트라 하고 얘를 스탑이라 하는 거죠. 또 지금 뭐가 필요해요? 요 라벨이 필요하죠? 센터 라벨이라 하죠, 뭐. 센터 라벨.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출력 때 숫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int num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해? 현재 요 패널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센터 패널, 그 다음에 센터 패널, 그 다음에 사우스 패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저도 그렇게 만들었나 볼게요. 자, 타이머 가서 스탑워치 가서 자, 여기 보면 스타트 btn, 스탑 btn 만들었죠? 지금 화면에 있던 거 다 만들었다고. 스타트 btn, 스탑 btn, 전 리셋 버튼도 있어서 리셋 btn, 그다음에 탑에 붙일 패널. 저는 하단이 아니라 탑에 있어서 자 볼까요? 저에게 지금 시작, 종료, 리셋이 여기 탑에 있죠? 탑 패널 만들고. 그다음에 센터에 지금 10.00이 나오고 있죠? 센터 라벨.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패널이 필요 없어서 두 개 안 하고 그냥 바로 넣었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저는 10초 곱하기 100으로 봤어요. 그래서 1000이 기본값. 10초 곱하기 100.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100분의 1초를 본 거예요. 100분의 1초. 그래서 이 타이머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거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우니까 자, 이 친구는 내가 지정한 시간마다 실행돼요. 여기 보면 1000분의 1초마다 실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자, 여튼 이렇게 필드를 쓰시면 돼요. 필드.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원하는 거는 타임 어플을 이렇게 클릭하면 어플, 요거 메일이나 지도나 이런 어플, 여기 타이머라는 모양의 응용 프로그램의 모양이 있으면 클릭했을 때 이 친구가 바로 화면에 툭 떴으면 좋겠어. 화면에 툭 떴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화면을 클릭했을 때 타이머가 화면에 떴으면 좋겠어. 방금 만든 객체를 만들면 되죠? 자, 이게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은 생성하자마자 만들어져요. 자, 그러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프레임이 되면 돼요. 자, 내가 프레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내 위치를 지정하고 크기 지정하고 true라고 하면 떠져요. 화면에 툭 하고 나온다고요. 화면에 이렇게 툭 하고 나온다고요. 자, 근데 나올 때 버튼도 있고 라벨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생성자에다가 버튼 만들어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라벨 만들어서 추가하고 패널 만들어서 추가하고 패널에다가 자 그리드로 줬어야죠. 그리드로 이 3개 줘야 되는데 2개 들어갔네. 자, 근데 왜 들어가 있지? 자, 웃기네. 자, 이렇게 그리드로 자 1행 3열 이렇게 주고 스타트, 스탑, 리셋 이렇게 3개 넣고 그쵸? 그 다음에 프레임에다가 상단에다 붙여버렸어요. 자, 여기 패널에다가 시작, 종료, 리셋하고 패널을 여기 상단에다가 톡 붙였다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만들어서 여기 중간에다가 톡 붙였어요. 자, 붙일 때, 자, 제가 이제 이 친구 10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00이라고 출력되도록 문자열을 표시를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실수로 표기할 건데 실수의 2자리만 출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퍼센트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을 실수로 실수로 2자리까지 표기할 거야. 이 F는 실수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string format이라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서 지금 10.0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시작, 종료, 리셋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시작 버튼에 이벤트로 num을 마이너스 시키는 코드를 만들었어요. 자, 했나 볼게요. 자, 시작을 할 건데 자, 타이머 스타트라는 걸 했어요. 타이머 스타트는 뭐라냐? 자, 1초마다 자, 타임을 마이너스예요. 1초는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마다 마이너스를 해요. 하면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스탑은 뭘 하냐? 스탑 버튼, 요 종료 버튼. 종료 버튼 뭐예요? 이 타이머를 종료해요. 그러면 시작은 1000분의 1초마다 이 친구를 깎고, 자, 1000분의 1초마다 이 친구를 하고, 그 다음에 종료는 어떻게 해요? 종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잘못 만드는 것 같아. 100분, 자, 이제 1000분의 1초가 아니라 100분의 1초로 봤는데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게 10초가 너무 빠르다 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너무 빨랐죠, 아까? 자, 이렇게 하고 종료. 시작, 종료. 제가 아까 100분의 1초라고 했는데 아까 이게 100분의 1초예요. 방금은 1000분의 1초. 자, 이 10을 100분의 1초로 보겠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시작을 구현한 거. 그 다음에 요게 스탑은 요 스탑, 종료하겠다.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자, 리셋은 뭐예요? 이거를 10으로 다시 바꾸는 거. 볼까요? 자, 리셋은
다시 10으로 바꾸는데 제가 100분의 1초라고 했으니까 1000이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화면에 이렇게 출력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타이머의 전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 필드를 여기에 정의하고 이 필드의 이 필드의 객체를 생성자에서 만들고 구현하시면 이 타이머가 툭 하고 나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과정을 했다고 했는데 남들보다 조금 잘했어요. 잘한 이유가 저는 그림을 그릴 줄 알거든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서 남들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뭐든지 과제가 있고 프로젝트 있으면 다 머릿속으로 그려졌어요. 그 구성이나 만들어야 될 것들이나.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연습이 어릴 때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도 안 나왔고 저처럼 그림과 관련된 대학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피그마를 배웠으니까 피그마로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 피그마로 이렇게 네모 이렇게 그려서, 자 이렇게 네모 그려서, 아이고 아니고 그쵸? 자, 네모 이렇게 그려서 프레임이다 하고 여기다 컴포넌트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도 하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요. 여기다가 이벤트 이렇게 쭉 쓰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게 안 익숙하신 분은 이렇게 도형으로도 그려보고. 자, 그래서 자,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조금만 더 하고. 자, 컴포넌트는 여기까지고,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하려고 했더니 혼자 공부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밑에 정리를 좀 몇 개 해놨어요. 자, 뭘 했냐면, 자,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 자, 매스라는 클래스. 자, 매스는 수학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랭 패키지의 util 클래스예요. util은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유용한 것들, 자, 우리가 이미 파이는 봤어. 자, 파이는 봤어. 그 다음에 이런 자연 로그 및 상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어. 자, 밑에 가서 자, 절대값 반환하는 것도 있고, 자, 절대값 반환. 이 두 수 중에 큰 거를 비교해 주는 것도 있고, 크다 작다 할 거 없이 큰 거. 그 다음에 작은 걸 반환해 주는 것도 있고, 자, 더하기를 또 해주는 것도 있고, 빼기를 해주는 것도 있고, 곱하기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이라고 붙은 이유는 뭐냐면, 이 더블이 종종 예를 들어 1.0 더하기 1.0은 2인데, 종종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 더하기 1.0은 우리 2.0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실수가 정확도가 떨어져서 종종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게 실수의 연산,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실수가 그 지수 표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산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점점 잡히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곱하기나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친구들을 쓰면 더 정확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쓸 일이 거의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요거를 좀 종종 씁니다. 자, 반올림. 반올림은 뭐예요? 1.7을 반올림하면 2가 되죠. 1.5까지 반올림하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올림값 반환, 플로어, 내림이 되겠죠. 내림, 뭐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라운드, 세이, 플로어. 이건 이제 올림,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1.2를 무조건 2로 올려버리는 거죠. 내림도 있겠죠. 내림은 내림 대신에 이건 자바에 없는 걸 왜 써놨을까? 그쵸? 트렁크가 아마 내림일 거예요. 내림이 지금 현재 요거는 버림, 요게 지금 내림이네요. 그쵸? 요게 지금 내림, 플로우가 내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스에서 좀 유용한 것들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과제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이건 제곱근 이런 것들인데 필요하면 쓰시고, 자, 로그도 있고, 자, 삼각함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관련이 좀 없는 것들. 자, 근데 이제 수학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제공한다. 거고. 여기서 랜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랜덤. 이 랜덤이라는 친구가 좀 특이한데, 자, 난수를 반환을 해요. 예를 들어 0. 자, 이런 난수. 자, 이런 난수를 내가 실행할 때마다 반환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 어떤 용도로 쓰느냐? 자, 이 친구들 어떤 용도로 쓰느냐? 내가 필요한 만큼 곱해요.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0부터 10까지 필요해. 그러면 10을 곱해요. 자, 난수 중에 어떻게? 10을 곱해버려요. 10을 곱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0부터 9까지 필요해 이 뜻이에요. 10가지 수가 필요해.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곱하면 지금 현재 앞에 점이 어떻게 돼요? 앞에 한 칸 가겠죠? 그래서 10을 곱해서 9.5머시기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나머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 수가 뭐예요? 9가 돼요. 9가. 자, 이 랜덤은 여기 있는 수를 아주 랜덤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정수를 만들 때 써요. 어떻게? 내가 곱하기 10을 해서 여기 9가 나오고, 또는 여기가 7이었다. 그러면 7이 나오고, 7이 나오고, 또는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가 0이면 0이 나오고, 0부터 9까지 수가 나와요. 내가 필요로 해서 1부터 10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자, 버리고 나서 더하기 1을 하면 돼요. 자, 더하기 1을 버리고 나서.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랜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잘 안 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과제를 하려고 필요로 하는 게 래퍼 클래스. 래퍼 클래스 배웠는데 유용한 함수를 제가 안 했어요. 자, 래퍼 클래스는 기본형을 객체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클래스예요. 너무 길다. 자, 이 래퍼 클래스에서는 유용한 메서드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래퍼 클래스고요. 자, 공용으로 쓰는 거는 value of. 해당 값의 특정 타입을 반환하는 건데 value of라는 게 있고요. 자, pulse라는 친구. 자, 요게 중요해요. pulse. 자, pulse는 내가 문자열인 이 친구를 정수로 바꿔줘요. 1, 2, 3이라는 이 친구를 정수로, 또는 3.14라는 친구를 실수로. 자, 이렇게 pulse라는 친구를 쓰면 형 변환을 한다. 문자열을 기본형으로. 자, 요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toString은 뭐 당연히 문자열로 반환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밸류로 반환하는 것도 있고, 비교하는 것도 있고, equals도 있고. 자,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유용한 메서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아, 나한테 필요한 게 있다 싶으면 쓰시면 돼요. 이진수로 바꾸고 싶다, 16진수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혹시 너가, 자, 이거는 이제 숫자가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자바에 없어요. 자바에 없어요. 자바에 없는 거 왜 이렇게 자꾸 내놓지? 자, 정신이 나갔나 봐.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중에 너 숫자 캐릭터야? 예를 들어, 자, 캐릭터가 A가 있어. 얘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죠. 자, 이렇게 있어요. 숫자예요, 문자예요? 숫자인데 문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지 디지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지 알파벳은 뭐예요? 자, 이런 걸 구분하는 거겠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용하게 개발을 하시면 돼요. 유용하게. 자, 쭉 개발 용도고. 자, 여기다 보면 보열 중에서도 parse 보이라는 게 있는데 문자열 true로 바꿔주고 parse를 true로 바꿔주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래퍼 쓰실 때는 마지막 내용은 뭐다? 10을 그냥 대입만 시켜도 바로
인티저인 래퍼로 바뀐다. 이때 이것을 박싱한다. 그래서 오토 박싱. 박싱은 뭐예요? 기본형을 자료형으로 바꾼다라는 뜻이죠. 반대도 되죠. 반대 언박싱. 자, 이건 수업을 이미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쭉 끝났고요. 문제를 제가 이제 타이머 푼 거를 간단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한 거를 보세요. 보셔도 상관없어. 자, 보고 따라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어떻게 구현됐나. 자, 예를 들어 클릭 카운터는 어떻게 구현됐나. 자, 여기 어떻게 구현됐나 이렇게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라고요. 자, 여기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 자, 보고 구현이 여러분들 본다고 해서 다 모르겠죠. 처음에는 구현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또는 내가 랜덤 게임이 있어요. 자, 랜덤 게임은 좀 저도 오래 걸렸어요. 자, 이거는 1부터 50까지 숫자를 얘가 랜덤하게 뽑아내요. 지금 35를 뽑았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게임에서 안 보이겠죠? 개발하는 동안만 보이는 거. 이제 치트키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36이라고 하면, 자, 36 엔터 치면 다운. 야, 너 35인데 36 다운 이렇게 뜨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20이라 하면 업. 그러죠. 그리고 내가 35 하면 승리 이렇게 뜨죠. 자, 다시 시작하고 제가 이제 실수를 계속 해볼게요. 20, 20, 20 하면 패배.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고. 자, 보시고. 근데 아마 랜덤 게임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을 1시간 정도 드려볼게요. 드려보고 트라이 캐치 수업을 조금 할게요. 고생했어요. 쉬었다 와서.